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풀입니다. 주말 휴일 편안하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까지는 그래도 조금의 불안 요소들 뭐 그런 걸 갖고 있었던 시장인데, 자, 주말 휴일을 거치면서 그 불안감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사라진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불안감의 원천은 트럼프였죠. 더 원천은 중국이었었고, 중국에서 뭐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고 트럼프가 금요일 날 나 기자회견 할 거야 뭐 그러면서 방방 떴었죠. 방방 떴었는데, 자, 그 기자회견에서 뭐 특별한 얘기가 없었어요. 물론 뭐 그 홍콩 보안법 강행한 중국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 절차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분위기로 봐서는 그냥 진짜로 그냥 뭐 당장 그냥 지위 박탈하고 막 그럴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이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거죠. 자, 왜냐하면 이 미국 기업들도 홍콩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당장 시행했을 경우에는 미국도 타격이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뭐 그냥 절차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좀 안도를 했고요. 자, 절차를 시작한다. 뭐 절차는 시작을 하면 뭐 하는 거겠죠. 근데 대선이 올해 11월 달이에요. 잘하면 트럼프가 11월 달 이후에 아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뭐 여기에 그렇게 크게 많이 신경을 쓰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걱정거리도 있었죠. 야, 트럼프가 저 뭐 혹시 1단계 무역 협상 한 거 그거 당장 파기하고 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모으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또 방방 뜨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아마 환율 조작국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자국 기업들 시어링 정책을 취하고 있죠. 야,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 미국으로 들어와. 뭐 이런 정책인데, 거기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게 되면 그런 환경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뭐 이런 것들을 트럼프도 좀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건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저 1차 무역 협상 했던 거 그 파기를 안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자, 요거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트럼프 머릿속에는 지금 오로지 재선에 대한 뭐 그런 부분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잘못하면 재선 못하면 감옥을 가야 될지도 모르는 게 트럼프입니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공연히요. 저 재선 안 되면 재선을 떨어뜨리고 감옥으로 보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잘못해서 1차 무역 협상을 파기를 해버리면 중국 쪽에서 농산물을 사기로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뭐 제대로 이행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농민들 표심을 트럼프가 또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 때문에 이런 뭐 저 무역협상 파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중국 쪽에서 트럼프가 바라는 건 그걸 거예요. 더 이상 좀 시끄럽게 좀 하지 말고 좀 우리 거 농산물이나 좀 많이 사가고 그랬으면 아마 그걸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얘기일 거예요. 하지만 또 이 트럼프는 중국을 때려야 됩니다. 또 때려야 되는 게, 트럼프가 중국을 때릴 때 그때가 트럼프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자, 그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중국도 때리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도 좀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아무래도 재선하기 어렵겠죠. 자, 시장하고 중국 때리기,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트럼프인데, 자, 그래서, 지금 이 좀 불확실성이랄까? 뭐 그런 것들,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는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왜? 중국을 때렸을 때 저 지지율이 높아지니까. 안 그래도 지금 조 바이든한테 많이 뒤지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물론 뭐 조 바이든 쪽, 뭐 그쪽 캠프에서 나온 얘기겠지만요. 뭐 솜방망이 처분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뭐 요런 것들은, 시장에서는 조금 트럼프의 그 얘기 자체를 조금 뭐, 이거 뭐 특별한 그런 타격 없겠네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 때리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자, 이번이 끝이 아닐 거예요. 계속 하게 되면 이 주식시장은 또 뭐 그 보도 내용에 따라서 불안하네 뭐 막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자, 이런 형태로 끝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오늘처럼 시장은 시장에 자극을 안 주고 자기 표가 안 떨어지는 범위 내에서 그 정도에서 아마 때리기를 할 확률이 가장 높고요. 자, 뭐 하여튼 트럼프 저거 연설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형태로 마감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이 중국의 꼭두각시라 그러죠. WHO 보고. 자, WHO에 자금 지원 중단하고 이걸 다른 단체에다, 국제단체에다가 전환해서 지원할 거다. WTO하고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한마디 했죠. 코로나 사태 뭐 요게 초기 때보다는 지금 현재가 뭐 좀 그 주식시장 측면에 경제 측면에서 조금 위험이 덜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하방 위험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얘기는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그런 얘기는 좋습니다. 파월 의장의.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쓸 카드가 뭐 일각에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준에서 하려고 하면 이들의 힘은 무제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연준이니까. 뭐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한참 안 좋았을 때 그때는 일각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야, 이 연준에서 주식을 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나왔는데요. 자, 이건 굉장히 극약 처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쓰겠죠. 하지만 나중에는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이런 정책까지도 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연준의 힘은 거의 무한대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뭐 연준이 이런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얘기, 그리고 희망감을 주는 그런 얘기도 했죠. 뭐 연준은 계속해서 뭐 저 정책 수단을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연준의 얘기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글로벌 증시 움직임 모습들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아시아권 증시 일본은 빼고 볼게요. 일본은 빼고 보고, 자, 중국이 한 0.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홍콩이 0.74%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요건 지난 금요일 증시죠. 트럼프의 어떤 그 기자회견이 나오기 전에 0.74% 정도 빠졌으니까 제가 금요일 아침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홍콩 뉴스들, 홍콩 움직임들, 요런 거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만약에 이 트럼프가 정말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았으면 홍콩이 뭐 한 3%, 4%, 크면 뭐 한 5% 이 정도는 빠졌어야죠. 근데 뭐 0.74% 정도 하락하고 말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트럼프가 이런 것들 그렇게 강하게 뭐 방방 떴던 것만큼 그만한 조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런 부분을 시장은 조금 예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만은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0.22%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 증시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우는 약보합 정도로 마감됐죠. 마이너스 0.07% 정도, 뭐 약보합 정도. 그리고 S&P 500은 상승 반전했습니다. 0.48% 정도 상승 마감. 나스닥은 1.29%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뭐 엔비디아 같은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 2.6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그 흐름을, 미국 시장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건 일봉이고요. 자, 나스닥 10분봉이에요. 처음에 어떻습니까? 자, 뭐 여기서 끝나갔고 처음에 잠깐 반짝 뭐 반등 시도도 했었고 막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자, 여기서 조금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자, 이게 트럼프 그 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당히 좀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었어요. 뭐 역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입니다. 뭐 트럼프 내용에 별거 없네. 뭐 절차를 박탈한 것도 아니고 절차를 시작했다. 홍콩 특별지휘. 뭐 그러면 시간 좀 걸리겠네. 자, 그럼 뭐 트럼프가 다음번에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또 되고 난 다음 얘기 바꿀 수도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이런 심리가 좀 생기면서 또 무역협상 파기 뭐 이런 내용도 없었고요. 중국에 관세 물린다라는 그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은 좀 안도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추가로 나중에는 또 조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을 때렸을 때 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뭐 그래서 아마 대선 전까지는 뭐 가끔씩 한 번씩 뭐 심심하면 한 번씩 이런 얘기들이 불거져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트럼프가 또 지금 또 하나 수사에 몰린 게 있죠. 그 백인 경찰관이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목을 이렇게 무릎으로 누르는 그런 영상이 나오던데요. 자, 그 사망한 것 때문에 미국 쪽에서 지금 시위가 굉장히 크게 뭐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트럼프로서는 여러 가지 악재를 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트럼프는 뭐 좌파가 뭐 이렇게 했다. 마치 우리나라에 옛날에 뭐 심심하면 한 번씩 뭐 빨갱이가 어쩌고 참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좀 기분은 안 좋아요. 아니 빨갱이가 어디 있고 파랭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자, 역시 트럼프도 마찬가지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예전에 이 정치하시는 분들 편가르기에 놀아놨던 거고, 자, 트럼프는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또 조금 시끄러운 그런 상태고요. 자, 일봉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상당히 이쁘게 마감이 됐어요. 자, 뭐 트럼프 연설 전에 조금 마이너스권 나오고 있다가 연설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망치형 캔들로 마감되는 모습이고, 그 다음 거래량 역시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뭐 차트 자체는 계속 좀 상승 추세 그 선상에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짚어볼게요. 자, 국내 증시 수급을 한번 짚어보게 되면 저런 것들 이 금요일 같은 경우도 특별한 그런 수급은 없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한 1898억 정도, 1900억 정도 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1990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201억 정도 순 매도. 자, 그냥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대로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 코스닥 시장 수급은 상당히 좀 좋았어요.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선 1900억 정도를 매도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약 1700억 정도를 순 매수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좀 매도를 했지만 코스닥 시장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선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자, 코스피 시장 현물은 판 대신에 뭐 선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선물 시장도 매수를 하고, 자, 요런 모습이었다. 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네들이 안 좋아 그냥 팔아, 이런 내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옵션 시장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하고 금융투자하고 콜 쪽에서는 둘 다 매도를 했네요. 외국인들 콜 25억 매도, 금융투자 콜 10억 매도. 자, 그리고 푸 쪽에서는 외국인들 14억 정도 매도, 금융투자는 31억 정도 매수하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현재 누적 포지션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은 상방은 아니지만 조금 지금보다
그렇게 빠지진 않을걸? 아마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자, 이 정도의 배팅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 금융투자 쪽의 경우에는 조금 하방 쪽으로 배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뭐 수급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저 시장 움직임 보면서 코스피 일봉의 10분봉을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10분봉이에요. 자, 오전장 한때는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그 트럼프 연설 관련되는 그런 거였죠. 변동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좀 마이너스 출발해서 반등 시도 한번 했다가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중국 시장 시작하고 난 다음에 조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야, 오늘 트럼프 연설을 한다는데 그 홍콩 보안법 관련해서 그럼 중국 증시를 잘 봐야지. 그리고 중국 증시가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괜찮은 모습이 나오니까 자, 요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상당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요런 것들 일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봉 보시면 저항선 근처에 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마지막 관문이에요. 120일하고 240일 이평선 그 근처에서 주가가 멈칫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걸 그렇게 보실 수 있겠죠. 야, 미국 시장 쪽이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연설 끝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자, 조금 좀 확인을 하고 가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그래도 마지막 저항선 근처예요. 자, 이거를 그렇게 쉽게 뚫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조금 듭니다. 시간이 그렇다고 쭉 빠지는 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물론 오늘 아침에 지금 현재 시간부터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살펴보셔야죠. 미국 시장 그 선물지수 요거에 따라서 지금 미국 시장 본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미국 시장 선물지수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그리고 주말 휴일 사이에 미국 쪽에 한 가지 조금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시위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시위가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스닥이나 미국 선물 시장에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 기대한 것만큼의 상승 탄력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좀 존재합니다. 자, 장중에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한번 보시고요.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여기 환율에서 한 7원 정도 떨어졌으니까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환율은 좀 마이너스권으로 시작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내용이지만 그 외에 수급하고 저 미증시 선물 쪽하고 이런 쪽을 좀 꼼꼼히 따져보고 미증시 선물 쪽이 안 좋다라면 조금 좀 싸게 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자, 완전히 꺾여지고 이게 죽는 시장이 아니라 시간이 약간 좀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